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자, 선별 단지고요. 32와 25탄입니다. 자, 어느 단지냐? 의왕 고천지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 원래 대방건설 거거든요. 디에트르 브랜드가. 최근에 디에트르라고 하다가 이번엔 대방을 넣네요. 여하튼 그냥 의왕 디에트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의왕 디에트르인데 이 같은 경우에 공고 영상입니다. 다음 주 1순위 창에 있습니다. 최근 중견건설사들 중에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디에트르도 그렇고 우미린도 그렇고 몇몇 건설사가 올해 아예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견건설사들 보면 뭐 일본 브랜드는 많이 하는 데들 늘상 많이 하고 중견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미린, 디에트르, 한양건설 이런 데들이 최근에 저희 분양가 중에 많이 나오죠. 벌써 디에트르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치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줄평 이렇게 썼습니다. 또 욕먹을 듯? 얼마 전에 이목지구에 들어간 디에트르가 있었습니다.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1, 2단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단지 하나가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수원인데 최근 수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갔었죠. 얘도 이목 디에트르도 10억이 넘는 펜트는 더 비쌌어요. 그렇게 나와서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했다가 욕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얘도 위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분양가 보시면 비싸다고 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욕먹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어떤 단지인지. 일단 선별단지 선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입니다. 규모는 대단지는 아니에요. 492세대 딱 중규모급입니다. 500세대급이잖아요. 근데 왜 대단지 쪽으로 갔느냐? 제가 항상 그렇죠. 중규모 단지들 중에서 이번에 세교에 들어간 단지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규모 단지더라도 이런 지구에 도시개발계획 지정되고 지구 단위로 들어가는 곳에 들어간 중규모 단지는 일반적인 중규모 단지와 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그랬죠. 옆에 있는 단지들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고천지구도 제가 4,000세대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5,000세대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왜냐면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임대 물량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다 합치면은 5,000세대가 넘는 중규모급 지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규모 단지는 아닌 시장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요. 투자 가치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의왕 고천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가 의왕이죠. 의왕하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보통은 의왕역 생각하세요. 의왕역. 근데 의왕시청 오히려 이 고천동 쪽에 있습니다. 이 행정타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은 당연히 안양, 평촌 쪽으로 가게 되고 아래쪽은 여기 보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했다 욕 엄청나게 먹은 이목지구 여기 있고 수원 화서정자가 바로 밑쪽입니다. 즉 요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의왕시청, 의왕소방서, 행정타운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의왕 고천지구 칼라로 표시되죠.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들이 이미 들어간 놈이 있고 그죠? 요거 노란색 아닌 거 들어갈 놈들이 있어요. 여기 제일풍경채도 22년도에 사전 청약했는데 얘도 오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분양용 보이시나요? 이게 의왕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 의왕 디에트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나요? 흐리게 동탄 인동원선 인동선이라고 저는 보통 부르는데 이 동탄 인동원선이 공사 중이죠. 28년 말을 목표로 해서 한참 공사 중인데 여기에 105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왕시청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요. 가칭 의왕시청역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700m급입니다. 따라서 10분 조금 넘게 걸리는 투보 가능한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걷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걸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2028년 말에 들어갑니다. 그런 아파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왕이나 군포나 안양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목 디에트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가 구축배밖에 없어요. 즉 신축 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에요. 군포, 의왕, 안양, 평촌은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안 됐잖아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대규모 개발이 광교 위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이 그나마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던 게 이목지구가 지구로 들어갔고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빼면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의왕인데 보시면 없잖아요. 이쪽 군포고, 군포 대암이 이쪽도 얼마 뒤에 할 것 같은데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신규 택지지구란 건 없어요. 없다 보시면 돼요. 가뭄에 콩나듯 나온 그런 지구예요. 이목지구처럼. 그래서 얘가 지역 핵심 단지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인동선이 놓인단 말이에요. 인동선 라인이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투자 가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 가격들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단지고 가져야 되는 단지로 저는 생각하고요. 역세권이죠. 의왕시청역 인동선 105역이 들었었을 때 좀 전에 보셨죠? 대략 7, 800m 정도 도보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GTX-C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수원까지 들어옵니다. 일단 계획서는 28년이죠. GTX-C. 물론 삼성역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곤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의왕시청역이 개설되고 했을 때 GTX-C가 들어오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GTX-C가 두 역입니다. 인덕원역하고 의왕역. 뭐냐면 여기 의왕 고천지구잖아요. 이건 지울게요. 일단 여기서 의왕역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의왕역 예정 28년 예정 GTX-C. 근데 여기서 거리가 뭐냐? 요 길 보이시나요? 요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대중교통 지금도 버스 노선 다니고 있대요. 요거 다니고 있는데 이 거리가 일단 직선거리로 간단히 간략히 재보면 의왕역까지 3km 거리입니다. 가깝죠. 버스 노선 타고 10분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의왕역까지. 즉 의왕역 GTX가 28년 개통됐을 때 버스 타고 10분 와서 이거 타면 돼요. 그러면은 의왕에서 삼성역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수원역에서도 뭐 30분 이내로 끊는데 여기는 20분대겠죠. 따라서 30분 정도면 수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 있잖아요. 시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들어가 시청 옆에 들어가요. 여기 버스 정류장 있는 것 같던데.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105역 만들어진다고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105역. 그 다음에 여기 104역이 있습니다. 오전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의왕에 속해요. 그 다음에 103역이 있어요. 이거는 호계동에 들어갑니다. 안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2역. 이게 동안구 귀인동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은 지금 있죠. 수도권 열차 4호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GTX-C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듯이 의왕 고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는 대중교통 버스 타고 이쪽 10분 정도 와서 의왕역 GTX 이용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들어오는 105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이게 105고 인덕원이 100이래요. 즉 내정거장입니다. 내정거장 타고 가서 인덕원에서 타셔도 돼요. GTX-C를. 좋죠. 따라서 얘가 교통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동선과 GTX-C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다. 더구나 GTX-C를 이용하는 방법도 편의에 따라서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 경직성을 갖출 단지라고 봅니다. 다만 분양가가 문제죠. 좀 이따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단지입니다. 일단 인동선 라인이 있어요. 좀 전에 보셨죠. 101 인덕원에서 시작해서 102, 103, 104, 105 즉 안양과 오산 지나서 그다음 백령역이 지난번에 나왔던 디에트르 이목 디에트르에서 나왔던 교육원 상거리에 들어가는 수원 쪽 이목지구 화서지구 위쪽 이쪽에 들어가는 역이에요. 이 인동선 라인 따라서 상당히 핫해질 겁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인동선 라인 하나 때문에 핫해지는 게 아니라 GTX 때문에. GTX 때문에. 사실 인동선 라인 타면 4호선 연결해서 타면 사당까지도 그냥 요 4호선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원래. 따라서 인동선 라인의 투자로서 관심도가 높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GTX-C 관련해서도 당연히 화제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 단지 자체에 해당되는 얘네들이겠죠. 분양가와 더불어서 이걸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의왕시뿐만 아니라 인동선 있잖아요. 인동선이 GTX-C와 연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가 인동선 라인 따라 아파트들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왕 디에트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11월 5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1순위가 있습니다. 특공은 11월 4일날 있겠죠. 교통은 좀 전에 보셨죠? 의왕시청역, 인동선, 105역이라고 하는 거 가칭 의왕시청역이에요. 시청 앞에 들어서 오기 때문에 얘가 개설이 28년도에 되고요. 그로 인해서 GTX-C가 들어섰을 때 버스 이용해서 10분 남짓인 의왕역 혹은 인동선 이용해서 내정거장 가면 있는 인덕원역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당히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단지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92세대 중규모 단지입니다. 얘가 근데 옆에 보시면 녹지 이렇게 산 시청도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이 20층이에요. 그래서 7개 동이나 들어갑니다. 490세대인데 7개 동이면 한 동에 뭐 70여 세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층이 아닌 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웬만한 동들 전부 다 2대 이상 들어가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입주는 요게 좀 문제입니다. 후분양입니다. 25년 10월 예정입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거 자금 마련하는데 좀 준비하는데 촉박하다는 점. 이것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잔금 못 치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분상제 적용돼요. 왜냐면 공공택지 지구거든요, 이거. 그죠? 의왕구청 공공주택지구잖아요. 그래서 분상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당첨 10년 제한이 있는데 사실 뭐 과열지구 비싼 데 할 거 아니면 상관없죠. 전매 3년입니다. 다만 얘 등기 후에 전매 가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산 세교에서도 우미랜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전매가 3년이지만 공문 보시면 등기 후에 전매 가능해요. 근데 얘가 언제 등기 칠 수 있어요? 내년 10월이잖아요. 1년 뒤면은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매 3년은 그냥 있는 거다 보시고
등기 후에, 즉 1년 뒤에 등기 취지에는 처음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투자 측면에서는 뭐 아주 나쁘거나 이러지 않은 조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분양가인데 제가 물음표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시나요? 기본 분양가 6억에서 7.9억입니다. 뭐가? 얘 단일평형이에요. 84형이고 다만 타입이 A, B, C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2억 가까이 차이 나요. 기본 분양가가. 볼까요? 모집 공고문인데 밑에 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84A, B, C 보이시죠? 근데 얘는 청약은 그 세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그 A형 내에서 다시 101동 4호 라인, 107동 1호 라인과 102, 103, 104동의 4, 1호 라인 동별로 라인별로 분양가가 달라요. B는요 더합니다.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C형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타입은 세 가지인데 동별 라인별로 분양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A타입 같은 경우에 A타입이 제일 비쌉니다. 그 중에서도 101, 107동 쪽은 6억 9,700, 거의 7억에서 최고층 16층 이상, 20층까지니까 16층 이상이 7.6억까지 가요. 이것만 해도 7천 차이잖아요. 근데 같은 A형에 다른 동, 2동, 3동, 4동에 있는 4, 5, 1호 라인들 얘는 또 달라요. 얘는 6억 2천입니다. 1층이. 여기 위에서 다른 동은 6억 9천, 7억 선이었거든? 7억 선이었거든요. 1층 차이만 해도 3천이 안 되다가 고층은 7억 9천. 이게 제일 비싸요. 거의 8억 가까이 가죠.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에서도 동별로 라인별로 달라요. B형이나 C형은 더합니다. B형이나 C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A형이 보통 판상형이고 C형 쪽 가면은 타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워형 쪽은 그것도 C형도 다시 동이나 라인으로 나뉘는데 제일 싼 놈은 84C형의 104동 라인인데 1층이. 아까 1층이 얘는 7억 2천이었거든요. 같은 1층인데 1억 2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84C의 요 104, 105동 라인은 제일 비싼 놈이 6억 6천입니다. A형에서 1층 제일 싼 놈이 6억 9천이었거든요. 최고층인데 최저층보다 싸요. 타입에 따라서.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복잡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세 타입 합했을 때 최저가는 6억짜리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6억짜리. C타입의 동에 따라서. 근데 최고층은 84A가 7억 9천까지 나와요. 기본 분양가가 2억 2천이 나버려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어요. A형이 7억에서 7억 9천, B형은 6억 3천에서 7억 6천. 얘는 최저점 최고층이 무려 1억 3천에 차이납니다. 동이나 라인에 따라서. C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얘 6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최고층은 C형 7.3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되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정확히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나요. 이목 데이트를 때 펜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목 지금 84형 평균가가 10억 조금 넘어갔어요. 풀옵션 다 때려 박았을 때. 안 때려 박으면 좀 더 싸고. 근데 펜트는 거의 14억 갔었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펜트가 보통 청약 때 따로 분리가 돼서 따로 청약하게 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복골복이었어요. 내가 그냥 넣었는데 펜트가 당첨되면 갑자기 한 몇 억이 더 필요해지는 건데 저는 여기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대충 이게 평균이 나오기 힘든 게 2억 차이가 나니까. 대략 이거 보고 한 7억일까? 7억 정도일까? 왜 6억짜리도 있으니까 7억 생각하고 넣었는데 7.9억짜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기본 분양가잖아요. 일단 기본 분양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인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얘가 공공택지지구 분상제 적용되다 보니까 확장비 확인해보시면 쌉니다. 600입니다. 보통 수도권 오늘 같이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다른 단지들. 걔네들 보면 보통 2천에서 3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거에 비해서 거의 2천 가까이 쌉니다. 오늘 힐스 하나 찍었는데 평택에 들어가는 거. 걔 84형이 2,800이었거든요. 걔에 비하면 거의 2천 싼 거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6기 기준 오늘 같이 찍었던 애가 1100에 나왔는데 얘가 780. 이것도 한 300 정도 싼 것 같습니다. 5개도 660이거든요. 보통 5개면 잘 아실 거예요. 분양가 중개 보신 분들은 거의 950 가는 거예요. 요즘 평균이죠. 그게. 거의 300 싸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이브 되는 돈이 한 2천 얼마가 있긴 해요. 자, 근데 옵션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 얘가. 저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가 옵션도 좀 복잡한데 다만 꼭 나쁜 쪽으로 복잡한 건 아니에요. 제이트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뭐 중문 여다진데 190은 좀 비싼 감은 조금 있는데 뭐 거기에 판넬 마감 브론즈 경하면 거기 90이 더 들어가요. 그럼 뭐 270 정도가 원래 자동 중문 들어가면 한 300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거실부터 벽체를 갖다가 시트 판넬이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거죠. 이 벽지가 아니라 판넬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처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몇 년 전에 요즘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하게 되면은 거실 창호면까지 했을 때 한 200 정도 들어가는 거. 근데 아트월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폴리싱 타일 평판형이냐 액자형에 따라서 2배 차이 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거실도 보면은 리니어 조명에다가 다운라이트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건데 비싸면 300, 싸면 200. 그 다음에 주방 상판도 엔지니어 스톤으로 할 거냐 세라믹 이건 요즘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차이가 좀 심해요. 보통은 엔지니어 스톤에서 끝나거든요.
95만 원. 이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세라믹에 고급 싱크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이건 400까지 나갑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즉 얘가 뭐냐면 좀 고급 옵션들을 넣어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고급 옵션이고 뭐고 다 무조건 비싼 놈을 일단 때려박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고. 거기에 발코니 시스템 가구를 넣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A1이 있고 A2가 있어요. 84A형에 A1이 있고. 왜냐면 이 A1 패키지들은 이거 안에서 1, 2또 나뉘잖아요. 얘 뒤에서 보시면 아시는데 이거 패키지라면 좀 싸집니다. 제가 오산세계 5mm에서 처음으로 봤다 그러면서 놀라워하면서 잘했다고 오밀이 칭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즉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것보다 패키지 선택을 하면 전체를 나한테 싸게 해주는 게 5mm에 있었거든요. 오산세계. 얘도 그걸 적용했더라고요. 제가 분양가 중개하면서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오산세계 5mm에 비해서. 근데 얘는 이게 조금 달라요. 그 5mm는 전체에 해당되는데 얘는 A1과 A2로 나눠서 그 패키지가 적용되는 건 A1 쪽 거. 즉 A1 쪽 거는 1을 택하든 2를 택하든 액수 좀 차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거 내가 111에다가 나머지 요거 다 해서 했을 때보다는 패키지로 요거 선택하면 좀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00은 싸게 될 것 같은데 1,300, 400에서 한 2, 300 상당이면 꽤 싸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 A2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패키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발코니 뭐 하부장 상판을 MMA로 하느냐 엔지니어 스톤 하느냐 이것까지 세라믹으로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 들어가죠. 100만 원까지. 그리고 주방도 보시면은 선택이 3개가 가능합니다. 70만 원짜리, 170짜리, 210짜리. 일단 저는 다 무조건 고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A형, B형, C형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얘는 A1과 A2로 타입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에 A1 쪽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패키지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 있죠. 84, A, B, C 전부 다 A1의 1번들 아까 1, 2번 세부상에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1번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1번하고 2번을 조합하는 거죠. 1, 1, 2, 1, 2, 1, 1, 2, 2 또 다 2, 2, 2. 2가 제일 이제 고급이었죠.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패키지 옵션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가 한 것처럼 고급으로 다 때려박았을 때보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똑같은 걸 넣는데 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계산하기는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복잡하게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A1이나 B1이나 C1에 속하지 않는 B2, C2는 또 따로 있으니까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요거 일단 패키지도 적용 안 시키고 고급화 시킨 거로 다 때려박았어요. 아까 뭐 외국산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냥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6천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뭐 합해에 1,500이고 요거 확장하고 에어컨은 이거까지 하면 거의 7,000돈이 들어가게 돼요. 7,000돈이. 그렇게 되면은 A형 기준 봤을 때 7.9억에다 7,000면 뭐 8.5억, 6억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패키지를 선택하겠죠. 왜냐면 이거 다 하는 거 계산했잖아요. 다 할 거면 그냥 패키지로 선택하면 되죠. 패키지가 그렇게 하면 싸게 해준다는 건데. 그렇게 계산하고 좀 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한 절반 가격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2,500, 3,000선 거기다가 이 확장비 에어컨 값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패키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A형 기준으로는 7.3억에서 8.2억인데 문제는 얘가 C형이 있잖아요. C형 기본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걔 같은 경우 계산해보면요. 요거 더해서 기본적인 옵션이면 6.2억에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얘는 재밌는 게 ABC 전체로 놓고 보면요. 실질적 분양가, 기본 분양가에 옵션까지 확장 에어컨 옵션 다 합하면 8.2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차이가 똑같아요. 기본 분양가에서도 2억 차이가 났었잖아요. 여기 6억에 7.9억. 근데 얘 옵션 포함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제일 싼 놈으로 가면 6.2억에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싸게 되면 8.2억도 가능합니다. 더 비싸게도 사실은 가능해요. 이상한 것까지 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얘가 설명이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한 평형에서 조망 이런 데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얘는 하여튼 2억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세부적으로 층에 따라 아니에 따라 나눠주는 것까지 좋은데 근데 그 가격차가 너무 심하면 예측이 안 된다는 문제점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내가 대략 7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8억이 나와. 물론 7억 생각하고 있었는데 6억 나올 수도 있긴 하죠. 낮은 층 당첨되면. 그렇긴 한데 너무 편차 큰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거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양대행사나 이런 데서 정한 거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분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거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A형 기준 7.3에서 8.2억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6점에서 8점이다. 즉 싼 놈은 6억대 초반대도 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편차가 커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인데 어차피 아까 보셨죠? 이거 입주가 내년이에요.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나 뭐 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년. 평면도는요.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광폭 거실, 디에트르도 그렇고 경남 아너스빌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분양가 중에서 제가 광주 태전, 경기 광주 태전에 들어가는 경남 아너스빌 보여드렸는데 거기가 광폭 엄청 거실이 넓게 나와서 사람들이 오씨 거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얘도 그런 걸 한번 도입했고 알파룸 타입이 있습니다. 알파룸 들어가는 데는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84A 타입 보시면요. 그리고 디에트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목도 그렇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건설사도 하니까 치수가 나와줍니다. 보이시나요? 치수? 평면도에 치수 안 나오는 곳들 정말 많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방 크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치수 없는데.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치수를 다 표시해 주더라고요. 올해 얘가 4번째 분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디에트르가 수도권에서. 근데 다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A형인데 보시면 침실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근데 알파룸이 특이하게 붙어 있습니다. 즉 침실에 붙어 있어요. 드레스룸 따로 있어요. 이 드레스룸을 쓰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그 VR로 제가 좀 봤는데 이모델 하우스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A 타입에 어디냐? 알파룸 이거거든요. 생각보다 더 넓죠. 보시면 이게 안방에서 들어오게 된 알파룸 그 옆에 드레스룸.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뭐 화장대 넓게 쓰실 분은 쓰셔도 되는데 뭐 딴 걸 좀 할 수도 있고 작은 서재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한 아니면 옷이 많으신 분은 여기도 뭐 드레스룸도 작아 보이진 않는데 A형 이 정도거든요. 여하튼 A 타입 보시면 침실 3개에 알파룸이 침실 3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꽤 괜찮게 들어갔고 현관 쪽에 복도 팬트리 비슷하게 복도 겸 현관 뭐 팬트리도 다 들어가줬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네요. 거실 광폭이에요. 여기다 보통 방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6.1m입니다. 폭이 6.1m면 엄청 큰 거죠. 그렇게 들어갔고 B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도 판상형이에요. 3베이인 거는 광폭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태전 아너스빌이 똑같았는데 걔도 광폭 뽑은 대신에 방을 여기 안 넣고 이쪽에 넣어줬죠. 얘도 그러시 넣었어요. 반면에 B형은 이쪽에 드레스룸이 좀 더 크게 있고 아까 A형에 있던 알파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팬트리는 똑같이 현관 쪽에 들어가 준 거 있고 C타입이 얘가 제일 싸요. 얘 저층 6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옵션 포함해도 6억 2천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싸긴 한데 얘 딱 전형적인 타형인데 얘도 거실 넓이가 좁아 보이진 않아요. 4.7m인데 근데 얘는 방 침실 위에다가 아예 팬트리를 넣어줬습니다. 드레스룸 비슷한 걸 넣어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성장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나쁘지 않죠. 팬트리가 있는. 딸내미 있을 때 이거 괜찮다고. 다른 데들도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신에는 현관에서 들어온 아까 A병이 있던 팬트리가 없고 이쪽이 넓어진 거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데 광폭 거실 6.1m짜리 좀 특이한 건데 처음 본 건 아닙니다. 태전 아너스빌에서 한번 봤었기 때문에. 알파룸은 이목지구에서 지금 아직 분양 안 한 2단지 쪽 그쪽에 이 알파룸이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디에트로에서. 그것처럼 이제 알파룸이 특이하게 침실 옆에 하나 들어줬다는 거. 이런 활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치수가 있기 때문에 방 크기 같은 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들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요거 A형의 침실 3 보이시죠? 3m에 3.1m인데 B타입 보시면요 딱 보기 이게 더 작아 보여요. 그냥 볼 때 주변 그런 것 때문에 좀 작아 보이는데 얘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치수로는 똑같아요.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죠. 이런 측면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이런 걸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치수가 평면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평면도 이렇고요.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가 나와 있죠. 뭐 샤워실 피니스 GX 기본적으로 500세대, 490세대급이잖아요. 다만 저는 뭐 디에트로라서 좀 기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욕 많이 먹었었는데 이목 디에트로 걔 1000세대 안 되는 단지인데 못 들어가줬었어요. 사우나 대신에 수영장이 들어갔었습니다. 1000세대 안 되는 700세대 규모였나 그랬는데 수영장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얘도 혹시 왜냐면 디에트로가 좀 몇 가지 고집을 부리는 게 좀 있거든요. 커뮤니티 크게 나왔습니다. 500세대급 치고 작지 않게 나왔어요. GX룸 피트니스 분리해서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골프장이 들어가줍니다. 몇 개소가 들어가는지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샤워실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남녀 독서실, 라운지, 카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나 스터디룸 같은 거, 그 다음에 북카페 따로 들어가주고 키즈룸 같은 게 들어가줍니다. 설명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규모에서는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에 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게 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목에 수영장 거기 2단지는 좀 더 크거든요. 거기는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 주차 디에트로가 올해 과천에도 분양을 했고 얼마 전에 이목도 분양했고 얘도 분양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차가 무조건 2대1이 넘어갑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분양 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1.25대부터 이번에 송도에 좋은 아파트 들었죠. 레미안 들었는데 걔도 1.25대 1이었는데 이게 디에트의 특입니다. 얘네가 딱 두 개, 커뮤니케이션하고 주차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분양한 놈들이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다 2대 이상도.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다 8사형이잖아요. 얘가 뭐 대형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8사로 쫙 깔리거든요. 500세대. 근데 2대면 주차 걱정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고촌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중이 있는데, 여기 써놨지만 고촌 2초라는 곳이 생기고요. 왜냐면 이거 공공택지지구로 5,000세대급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새로 들어가는 학교가 26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가 언제 들어간다고요? 25년 10월에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학기, 한 2달, 3달 정도는 기존 학교인 고촌초를 다니다가 26년 3월 예정인 고촌 2초로 옮겨야 되는 게 있죠. 택지지구들의 문제죠. 여기 보시면 학군 찍어보시면 바로 여기 뜹니다. 이게 고천초등학교예요. 여기가 디에트르니까 거의 1km 정도 됩니다. 길을 제대로 잰 건지 모르겠지만 대략 1km. 즉 저항에 다니기엔 좀 먼 거리가 맞는데 한 학기 한 3개월 정도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앞에 초품합니다. 여기 학교용지. 이게 26년 3월 예정돼 있고 공사 중인 거죠. 따라서 한 학기 정도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거고요. 중학교는 지구 내에 지금 계획되어 있진 않아요. 중학교는 의왕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리를 갖다 재보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어떻게 다는지 정확히 몰라서. 얘도 1km 정도. 초등학교 훨씬 가까운데 똑같이 1km 걸리네요. 여하튼 중학교는 지금 현재 이걸로 돼 있다. 뭐 중학생 정도만 해도 뭐 말버스 같은 거 다니고 할 테니까요. 그거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아주 무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 앞은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이제 바로 앞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학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추후에 초품화 됩니다. 역세권이고 초품화라는 점에서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제가 학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원하고 안양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여기도 보시면 이 건너편 쪽에 이마트도 있고요. 아파트들 들어가 있고요. 고등학교, 중학교들 있어요. 즉 이쪽에 학원가가 없진 않겠는데 문제는 좋은 학원가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화서 정자지구 이쪽에도 있고 바로 위가 뭐예요? 안양 후계 쪽 평촌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은 원하는 쪽으로 좀 더 괜찮은 쪽으로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도 비슷합니다. 직선거리 대략 5km 정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 양쪽 다. 자, 편의성은요. 일단 의왕시 행정타운이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잘 띄워주더라고요. 단지마다. 여기가 지금 후분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디에트래요. 이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오봉산 있어요. 주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편한 세상 들어오고 신이탕이었나 여기 그렇고 제일풍경채도 있습니다. 이거 얘는 사전청에 했었던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전청의 분양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고천 이초교 초품화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옆에 들어오고 시청이 어디 있냐? 이게 디에트르잖아요. 바로 옆에 의왕시청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중앙도서관, 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예술회관 이제 예정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상업지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랑 소방서도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오역이 들어가는 거고 이마트 의왕점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그랑물입니다. 이쪽 건너편 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보이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 그래서 분양가 비교할 때 꼭 봐야 되는 아파트라서 딱 잘 보이니까 이 아파트는 좀 이따 비교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덕원 따라서 이게 105면 104 오전에 오전초 보이시죠? 오전에 있고 그 다음에 호계 쪽에 103, 102, 그 다음에 인덕원이거든요. 걔네들 비교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편의성은 뭐 교육하고 비슷합니다. 의왕시 행정타운이라든가 환경적인 거 이런 거는 이용하기 정말 편하죠. 바로 앞에 시청이 있으니까. 이마트 의왕점도 좀 전에 보셨지만 바로 앞에 있어요. 단순한 식자재 이런 건 뭐 쉽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수원, 안양, 좀 학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5km 내 거리에 화서 정자지구라든가 그쪽 스타필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안양 평촌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좀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지만 추후에 얘네들 이미 거의 다 지었잖아요.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내후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업지구도 다른 지구들에 비해서는 체감상 빨리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동선 라인을 생각해야 되는 단지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왕 디에트에 대한 기본 정보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괜찮은 단지인지 봐야죠.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6.2억에서 8.2억인데 전 8.2억이라도 최고층, 최고급 다 때려박은 거 이랬을 때 8.2억? 그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벌써 욕먹는 소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고면 광고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목지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그러는 단지들은 전부 다 광고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광고 받으면 광고를 표시할 겁니다. 굳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분양가 중에서 입지 분석하는데.
그죠? 자, 얘에 대해서 주변 거 이렇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의왕 게이트로 내년 말에 들어갑니다. 10월 달에 25년 들어가는데 써놨습니다. 7.3에서 8.2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거 A형이고요. 전체 C형까지 하면 6.2억짜리도 있습니다. 옵션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6.2억에서 8.2억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A형으로 보느냐 C형까지 보느냐. 편차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옵션 다는 가격. 하나는요, 좀 전에 봤죠. VR에서 서해 그랑블이 바로 앞쪽에 18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준신축이죠. 6년차. 다만 얘가 내년에 들어왔을 때는 대략 7년차 정도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서해 그랑블 옆으로 그 전에 들어간 구축들이 있어요. 요거 말고 이게 서해 그랑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축들 보이시죠, 얘네들. 예. 요 105역 옆쪽으로 이제 위치하게 될 건너편 쪽에 위치하게 될 단지들인데 얘네들하고 좀 비교해 드릴 거고요. 이 구축들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20년 차 이상이 됩니다. 구축이에요. 지금도 20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겠죠. 얘네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얘가 105역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동선, 의왕시청역, 가칭 105역인데 하나 더 가면 104역이 있어요. 이것도 의왕시입니다. 오전동 좀 보셨죠. 그쪽에 있는 의왕 더샵 캐슬이 있습니다. 얘하고 비교를 좀 할 거고 21년도 들어간 신축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 더 가면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있습니다. 103역 투정거장차예요. 거기 21년도 들어간 신축입니다. 얘하고 비교해 드릴 건데 일단 가까이 있는 놈부터 비교해 드리면 자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뒤에 들어가 대략 700-800m. 서해 그랑블은 여기 있습니다. 서해 그랑블 멀지 않죠 당연히 여기까지. 더 가까워요. 400m급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 그리고 이 서해 그랑블이 18년 그래도 지금 준신축입니다. 높이 들어가 있습니다. 39층에 42층짜리예요. 500세대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는 비슷한 중규모급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타입들이 다 84형인데 거의가 보시면 매매가 지금 6억 5천에 9월 달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입도 들어가 보시면 6억 4천 7월 달에 다른 타입은 6억 9천도 있습니다. 그렇죠? 8월 달 얼마 안 됐어요. 2달 됐습니다. 다른 것도 9월 달에 6억 7,500 6억 4,500짜리 12층 좀 낮은 놈이죠. 여기선 39층짜리에서 그 다음에 7억짜리 9월 달에 33층 좀 높은 놈이죠. 6억 5천 그래서 정리해드렸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근데 얘는 지구 단위로 된 건 아니죠. 보셨지만 이쪽이 의왕고천 지구 단위로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거고 신축들로 얘는 약간 나홀로 느낌이 있죠. 다만 다른 아파트들 주변에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보니까 6.5에서 최근 거 한 겁니다. 3개월 이내에 6.5에서 7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 정보점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도 들어갔잖아요. 21년도에 첫 내려막기 전에 이때 8억에서 8.5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얘하고 차이는 7년 차 정도 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구 단위에 들어가고 역은 한 200-300m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서해 그랑블이. 근데 6.5, 7억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조금 더 비싼 거죠. 대방 게이트, 센트럴이. 그렇죠? 근데 C타입으로 보면은 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얘가 2억 차이나 나니까 얘보다 다 비싸다 말하기도 어렵고 얘보다 싸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즉 얘보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애매하죠. 그렇죠? 여하튼 이래요. 충분히 근데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거고 약간 나홀로성이 있고 연차 있고 또 하나는 의왕시즌 구축 좀 전에 보셨던 얘네들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다 84형하고 80형보다 좀 높은 놈들이거든요. 그때 5억 9천 이것들은 이제 124제곱미터 약 101에서 110 정도 된 겁니다. 전용으로 치면 그런 놈들부터 시작해서 5억 3억 5천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역 생겼을 때 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여기가 역 생길 곳으로부터 보면 거의 다 600m 1km 이내입니다. 직선거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이렇게 나서 돌아가서 7-800m 뭐지 거의 다 역세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역세권이라 부를 수 있는 데는 이쪽 좀 올라가야 있습니다. 여하튼 얘네들 다 찍어서 봤더니 어떠냐면 20년차 이상입니다. 확인시켜드리면 인스빌에 94년 이름들부터가 충무 뭐 이렇잖아요. 원효 선경 아파트 SK. 이게 94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전국 방방곡곡에 일기 신도시랑 같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에서 계산지구, 연수지구, 오늘 제가 어떤 평택에서는 비전지구 그쪽에 오래된 쪽들 그쪽도 보여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분양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다 들어간 아파트들이에요. 이쪽 위쪽으로도 역시나 더 오래됐어요. 90년도 새로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주상복합. 얘도 96년 86년도 있습니다. 2008년에 들어간 조금 신축이 있고요. 따라서
보면 거의 대부분 20년 차가 되는 그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9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30년 차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20년 차 이상이고 얘 들어갈 땐 35년 차. 얘는 재건축이 나올 수 있는. 근데 얘네들이 얼마냐 지금 현재 들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5에서 5억입니다. 20년 차 구축이. 그리고 얘네 전고점은 6.5억이었습니다. 21년도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거의 30년 차 넘어간 놈들입니다. 사실은 20년 차 이상을 제가 간혹 조금 뒤에 지어진 게 있어서 그런데 30년 차 된 놈들이 6억 5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지만 이번에 나오는 디에틀의 가장 싼 놈보다는 비쌌어요. 왜냐면 제일 싼 놈이 6억 2천에서 한 7억 선 사이에 나오는 놈들이 있거든요. C타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0년 차 된 저쪽에 있는 구축보다 이게 과연 비싼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105역, 의왕시청역에 들어간 거고 104역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105역이고 여기 104역 있습니다. 오전역 정도 이름 되겠죠. 오전동이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이거 다 구축들입니다. 2000년, 25년 됐죠. 네. 1999년 이런 거. 이 구축들은 좀 전에 보셨던 의왕시청역 쪽에 있는 좀 전에 보신 구축들과 비슷해요. 네.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의왕 더샵 캐슬이라고 신축으로 들어간 놈이 있습니다. 서해그랑물처럼 신축으로 들어간 놈이죠. 2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실거래가 84전용 보시면 고점은 보시면 11억 4천까지 갔었습니다. 바로 21년 때려맞기 전에. 근데 얘는 21년에 들어갔으니까 정고점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 딱 거래 하나 정도. 거래되자마자 이제 내리맞은. 요즘은 어떠냐? 비싸요 그래도. 9월 달에 8억 5천까지 거래됐죠. 8월 달에도 8억 5천 거래 있었고 꾸준히 7월 달에도 8억 5천, 8억 4,800 이런 것들이 있어요. 6월 달에는 8억 7,500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타입도 보시면 8억 8,500, 8억 7천, 8억 6천, 그죠? 발사는 이렇게 두 타입인데 따라서 어떻게 정리해 드렸습니까? 나온 대로 8억에서 8억 9천까지 나갑니다. 뭐가? 한정거장 가서 104역에 있는 똑같은 의왕이고 오전역입니다. 여기가 많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기존 철도라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도 104역이 들어가주면 이제 되는 거죠. 위성지도 보시면 여기도 옆에 산이고 비슷해요. 이쪽 공단 쪽 있고 비슷합니다. 다만 한정거장 안양 쪽이 가깝죠. 안양 쪽에 평촌 쪽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점핑되죠. 그렇죠. 이게 4년 정도 차이 나게 됩니다. 이쪽도 뭐 택지지구로 대규모 단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다만 얘는 옆에도 의왕센트럴 임대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들어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뭐 좀 전에 의왕시청 쪽도 마찬가지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보다는 좀 최근 2000년 초반 것도 좀 있고. 근데 얘가 8억에서 8억 9천 거의 9억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최고 A형 비싼 거 옵션 박았을 때 8억 2천이거든요. 그리고 택지지구에 규모 있게 들어가잖아요. 시청 옆에 같은 의왕인데. 뭐 입지층에서 얘가 안양 쪽이 좀 가깝다? 뭐 얘는 뭐 수원 쪽이 좀 가깝죠. 갔었는데. 그런데 큰 차이가 있을까? 추후에 특히나 인도부산 개통됐을 때 한정거장 차이거든요. 큰 차이 없다. 근데 얘는 11억까지 갔었다. 물론 한 가구지만. 그리고 얘도 코앞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104역이고 여기가 더샵이에요. 그러면은 좀 거리는 되겠죠? 정확한 건 역 위치가 제대로 표시돼야 되는데 한 300~400m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덕권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103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행정구역이 안양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 103역. 이제 호계일동 쪽에 속합니다. 이쪽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딱 봐도 볼만 아파트가 바로 옆에. 평촌 센텀 퍼스트하고 여기 평촌 어바인이 있어요. 어바인 퍼스트가 여기가 임대 포함해서 3,850대 엄청 큰 규모 아파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84인이 제일 넓은 놈들이거든요. 9억 5천, 10억 5천, 7월 8월 달에 115, 10억 2,500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가 최근에 거의 10.5억 선에서 되고 있죠. 그래서 9억 5천에 10.5억으로 써놨고 얘 정고점 12억까지 갔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1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고점을 많이 누리진 못했어요. 한 10억 받는데 곧장 내리박혔으니까. 지금도 그래도 올라가 있어요. 15억 5천까지. 자, 보셨나요? 105역에 있는 것들. 104역, 103역. 인도에서 생기면 연결될 놈들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역세권입니다. 그 105, 104, 103에 구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비교해드렸죠. 근데 얘가 이상한 가격이 나오긴 했어요. 최저가하고 최고가 2억 차이. 근데 이 가격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하나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올해 싼 평형이 가성비가 높지 않을까? 뭐냐면요. 이거 84C가 아까 평균도 보셨지만 84C 타형이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물론 아직은 판상률은 좀 더 좋아하시지만 근데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요. 분양가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단지 전체적으로 거래되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2억까지 차이가 날까? 동별로 라인별로? 그거 꼭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얘가 조망이 뭐 큰 차이가 나는 단지일까?
아니잖아요. 여기 시청 들어가 있고 영구조망이고 여기 초등학교고 이쪽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굳이 이쪽이 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특이하게 그렇거든요. 얘 단지 설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형별로 C형이 시청 쪽 여기에요. 주황색이 오히려 뭐 나쁠까? 근데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데 나중에 진짜로 실거래가 될 때 내가 같은 단지인데 2억 차이까지 날까?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C형 쪽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기본적 투자성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104, 103력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간 서희그라운도 마찬가지고 여기 구축하고 비교해보셔도 이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의왕 쪽에도 신축이 부족합니다. 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군포도 마찬가지. 군포 3번은 더해요. 거기는 아예 신축이 없어요. 이제 뭐 대암인가 거기 들어가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 드릴 게 이겁니다. 아까 말씀 제일 풍경채 의왕고천이 있습니다. 여기 디에트로고 여기 이편한 신이타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어요. 제일 풍경 얘도 지금 공사 중인데 얘가 22년도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22년도 3월이니까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가 사전청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 그때 당연히 사전청약이니까 추정 분양가로 분양했죠. 6.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 분양가잖아요. 뭐 발코니, 에어컨, 그 다음에 유상옵션 없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3억 최저층 최고층 구분해서 분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구분 안 하고 분양한 거예요. 근데 6.3억 했을 때 이거 잘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 초인가 본청약이 있습니다. 이거 사전청약이라니까요. 본청약 때 어떻게 돼요? 분양가 바뀌죠. 근데 최근에 봤을 때 이거 공공택지니까 많이 올리진 못하는데 공공택지 오산세교라든가 사전청약했던 거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본청약에서 높아졌는지. 오산세교 같은 경우에 3억 한 초반대 1,200에 했던 게 이번 본청약에서 3억 5, 6천에 나왔습니다. 59형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싸다 그랬죠, 거기가. 젊은이들이 2030이 성지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영상이에요, 2개. 근데 6.3억이면 2년 전에 한 거거든요. 보통 요즘 추세로 봤을 때 기본 분양가가 10%는 오르지 않을까. 많으면 15%, 20% 오르는 데들도 있어요. 10%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그럼 6천 정도 오르겠죠? 그럼 그것만 해도 기본 분양가 7억이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최고층 달라지겠죠. 최고층은 더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들어가야 돼요? 옵션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발코니하고 에어컨에서 1,000만 원은 조금 넘게 들어가고 그래도 공공택지니까 그거는 얘도 싸게 해줬잖아요. 디에트로도. 그럼 얘도 좀 싸게 해줘도 그래도 1,00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옵션도 유상 옵션 붙이면 얘도 거의 풀업 했을 때는 이거보다 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 저처가 사전청약 2년 전에 6.3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옵션 넣은 거잖아요. 저층이긴 하지만 6.2억이 나오거든요. 디에트로가. 그럼 이거에 비해서 나쁜 건가? 물론 제일풍경채가 바로 옆 단지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잖아요. 제일풍경채. 네. 여기선 걸어서 한 200m면 갈 것 같은데 얘는 그에 비해서 좀 더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따라서 얘 분양가 사전 분양가예요. 그것도 기본 분양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본 분양가 상승분에다가 최저 최고층 차이 나는 거 고층 보고 옵션 껴놨을 때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왜 나쁜 거냐? 저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견해 차이요. 수원 이목 디에트 때도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그거 잠깐 얘기해보면 이겁니다. 저는 이거 괜찮다고 보잖아요. 최고가 8억대. 이게 105역이거든요. 여기서 한정거장은 그게 뭐예요? 여기에요. 106역. 이목에서 얘기했던 106역. 거기 들어간 게 이거예요. 이목지구. 이거 디에트로였잖아요. 디에트로. 분양한 거 일단지. 여기서 1km 정도. 이거였잖아요. 이거 근린공원까지 다 지나면 1km. 근데 여기는 규모가 합해서 2,500세. 그럼 훨씬 더 컸고 똑같은 디에트르 거니까 그냥 비교해도 뭐라고 안 그러겠죠. 디에트르에서. 여기는 요 단지 규모 768세대네요. 그렇죠. 700세대인데 여기는 수영장까지 들어가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화서 정자 이용할 수 있잖아요. 2km 가면 스타필드도 있고 학원가도 가깝고 훨씬 더 입지 좋은데 얘가 8억 초반에 지금 최고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10억이었거든요. 이게 나빴던 거냐? 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여기도 의왕 월암이라든가 대암이라든가 계속 이제 분양들 하거든요. 대충 걔네 분양가 계산해 봤을 때 예상해 봤을 때 이거 10억 비싼 거 아니었다. 더군다나 수원 구축밖에 없는데 신축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욕먹었거든요. 물론 얘 미분양 났어요 지금. 저는 지금도 이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욕먹을까? 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얘 8억인데 얘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거에 따라서 요거 분석해드린 거에 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목 디에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8억 하는데 이목이 10억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틀리면 이목에 대한 재평가도 틀린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분석했을 때 지금 104, 103역 쪽 얘하고 지금 기존에 이미 의왕시청 앞쪽에 들어가 있는 105역 개설됐을 때 같이 갈 아파트들 가격 요거하고 봤을 때도 디에트로가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치 평가, 인동선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동선 쪼질 보셨지만 101역은 인덕원역 이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양에 102, 103역, 그 다음에 의왕에 104, 105역이 생기고 106역부터는 수원 쪽에 생깁니다. 얘네 새로 개설됐는데 얘가 왜 높게 평가받아요? 인동선 자체가 28년도에 만들어지는데 GTX-C도 일단 28년 개통 예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죠. 삼성역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공기 안에 또 끝날 수도 있어요. 현대가 잘 열심히 하면. 하여튼 이 인동선이 개설됐을 때 GTX-C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의왕시청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에트로라든가 이 지구에 들어간 아파트, 서해그런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들어간 얘네들은 지금도 의왕역은 버스로 10분이면 가요. 근데 의왕에도 GTX-C가 연결되잖아요. 의왕 다음에 인도권 쪽 금자원 있고 이거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따라서 이걸 생각한다면 좀 나쁘지 않은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미 인동선이 안 들어갔는데 뭐 선반영이라고 막 그러실지 모르지만 안 들어가 있어요. 4년도 더 남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도 가격 보세요. 이미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얘네들 요거 103역 104역 들어올잖아요. 여기 지금 철도 없어요. 의왕시청에 위에 당연히 지금 철도 없죠. 근데 이 가격들이란 말이에요. 정거점 여기까지 갔던 것들이고. 근데 얘가 들어와 주잖아요. 얘도 들어와 주는 거고 소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의왕시청역, 가칭, 배고역 이 주변 지금 의왕 고천지구 들어왔는데 교통 편의성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타고 이미 의왕역이 10분이면 가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도 시청 있잖아요. 시청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마트도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교육이 다만 다소 주변 지역에 밀립니다. 여기가 전체가 지금 이제 5,000세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건너편에 있는 서해그런 쪽 그 구축들하고 그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생기고 좀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바로 위가 평촌이고 바로 아래가 화서정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주변에 비해서 평촌이나 화서정자에 비해서는 밀리는 거고요. 의왕 자체에서는 밀린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게 가격에 반영돼서 104, 103역 쪽하고 수원 화서 쪽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왕 자체도 의왕 분들이 제일 잘하실 겁니다. 신축 없어요. 군포도 신축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은 거 아닌가. 지금 부동산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좀 회복되는 시기가 됐을 때 이 신축, 많지 않은 신축 중에 하나 택지지구로 들어가는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가치는요 GTX-C입니다. 가장 큰 거.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도 있고 할 건데 얘는 GTX-C예요. 인동선과 더불어서 인동선과 연계되는 GTX-C가 얘의 가장 큰 미래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만해. 할만해. 한 잔에 할 때 그런 분위기에 할만해 이건데 사실 나뉘죠. 이렇게 써놨어요. 이목 디에트르가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의왕 고천 디에트르에 대해서도 욕할 만해. 이겁니다. 그거 비싸다고 욕하셨던 분들은 얘도 비싸다고 욕하실 거예요. 제가 비교해드렸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얘 비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만 이목에 들어가신 분들 있고 이목 높게 평가하셨던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목이 안 비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할만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입장은 다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신다고 해서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다만 뭐 댓글 같은 데다가 막 이상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광고 아니라니까요. 광고 받을 땐 광고 받는다고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예비 광고주 분들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제가 비교 분석해서 왜 이 단지가 훌륭한가 뭐 이런 거 더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전 이거 잘 보세요. 이 표. 크게 보여드릴까요? 인동선이 들어갔을 때 그 효과를 보셔야 되고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격이. 그것도 정고점에서 떨어진 가격. 회복 못하고 있는 놈들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양이잖아요. 평촌. 평촌 쪽은 이제 재건축 이슈도 있게 되죠. 걔네들 선도지구 지정되면 걔네들 또 이주 문제도 있습니다. 이주 물량을 받을 수 있을까? 평촌에서 못 받을걸요. 주변에 근데 신축이 없죠? 구축 비집고 들어가야 되나? 그 많은 인원들 다 어디 갈까? 평촌만 있어요? 3번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군포. 거기도 재건축 뭐 사실 그 수익성 때문에 설왕설래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3번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그런 복잡한 거 따지 않으시도록 얘네들 이거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저는 이쪽입니다. 청약 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직접 가보시고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 주변 단지들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 다 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세도 거기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요즘 이거 정말 이렇게 팔리나요? 얼마에 나오나요? 물어보시면 분위기 잡힙니다. 지금 안 좋은 시기 맞는데 가서 물어보시면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얘기해 주십니다. 1시간, 2시간도 얘기해 주세요. 꼭 가보시고. 자, 마지막으로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을 드립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름다운 내 집값기 카페. 네이버에서 가장 저는 좋은 부동산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수도 100만 명, 적지 않은 카페입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여기에 의왕시 방도 있고요. 주변 수원 방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인동산 얘기를 좀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수원 이목지구 욕먹었던 기억 때문에 좀 더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